네, 하루 몇 번씩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방향성 없는 움직임 보인 우리 증시였습니다. 따뜻한 반도체 또 꽁꽁 얼어붙은 2차 전지 수급 엇갈리면서 지수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약세장 가운데서도 종목, 기회가 엿보이는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리뷰 바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외국인 수급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엔캠이거든요. 목표가 1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금요일장에서 14만 2천 원 터치 후에 어제 종가가 10만 3,400원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우선은 그때도 이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 좀 드렸었고요. 뭐 정확하게 12만 원을 훨씬 넘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해지면서 뭐 2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볼 종목은 좀 아니다. 여전히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뭐 좋다라고도 볼 수가 없겠고요. 지금 뭐 딱히 호재나 뭐 이런 이슈도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황의 영향을 또 추가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는 추가적으로 10만 원 이하대까지 한번 더 눌린다면은 그때도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아직까지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전부 다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과대낙폭에 따른 반등 정도는 다시 한번 좀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10만 원 이하대로 내 매수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 주셨던 엔캠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확인했고요. 자, 어제장 시간외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 중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인텔이 차세대 프로세서 루나레이크에 삼성전자의 메모리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반도체주 강세 보였습니다. 에이펙트가 상한가, YIK도 급등한 모습입니다. 세토피아는 자회사 GCM이 고순도 네오디뇽 금속 제조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KTCS 볼까요? KT가 투자한 AI 스타트업 모레가 거대 언어 모델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모멘텀 지속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음악 플랫폼 플로가 벤츠의 신형 E클래스에 탑재된다는 모멘텀, 또 최태원 회장과 울트먼 CEO의 만남 예정 속에 SK그룹 AI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5.98% 올랐습니다. AI 관련주도 보이고요. 반도체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시간 외 종목 5개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최근에 또 이제 AI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KTCS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통신사 쪽이 다시 한번 또 이제 AI 쪽에 굉장히 좀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제 좀 AI 관련 모멘텀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KT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 관련 계열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레, KT 올레와 같은 이런 고객 서비스 센터를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모레에서 또 이제 개발한 AI 모델이 전 세계에서 또 평가 점수 1위를 또 등극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모멘텀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KT 쪽에서 이 모레라는 기업에 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뭐 관련사들도 지금 계속해서 좀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특히나 미국 쪽은 AI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뭐 관련되어 있는 뭐 엔비디아 그리고 AMD도 지금 연일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뭐 국내 관련주들도 이 AI 쪽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KT 쪽에서 또 그 믿음이라는 AI를 또 이제 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B2B 협업도 이루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이제 통신 계열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모멘텀도 계속해서 AI 쪽으로 좀 엮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AI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통신사 쪽도 계속해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KT 쪽에서 이제 AI 스타트업 관련 지분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통신사들 같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이 있는 기업들의 뭐 지분 투자를 활발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래의 지분 투자도 뭐 이런 부분의 일환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AI 반도체 기업인 뭐 리벨리온 그리고 퀀다에도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통신 부분 쪽뿐만이 아니라 이런 AI 쪽에 대한 어떤 매출액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KTCS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런 AI 모멘텀이 크게 반영은 또 안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한 7%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4,300원대 이상대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뭐 늘 그렇듯이 뭐 굳이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4,300원 이하대로 내려온다면은 그때부터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4,8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분 투자사인 모래에 대한 시장 관심이 다시 한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KTCS 매수가는 4,300원 이하로 제시된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 움직임 기대를 해보면서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 어제 코스피에서는 3천억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380억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외국인 연속적으로 이 순간에도 담고 있는, 이 시장에도 담고 있는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픽 알아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4분기 실적과 전기차 성장 둔화 우려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4거래 연속 담아가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재작년에 폴란드와 전기차 K2 전차 수출 기본 계약을 맺었는데요. 전차가 인도되는 2025년까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엔캠은 4분기 실적 상승 기대감이 몰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가 8년 만에 최대 판매량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올트먼 CEO의 방한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협업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소페타시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 수혜주를 부각받으면서 2거래의 연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부터 2차 전지, 방산주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유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 중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또 방산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로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최근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이제 관련 방산주들이 좀 네, 계속해서 LIG 넥스원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LIG 넥슨도 마찬가지고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에 비해서 현대로템은 조금 그 상승폭이 좀 적었던 편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방산 비중도 이제 있지만은 그 매출 비중 중에도 철도가 한 4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업에 이제 영향도 좀 같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방산 쪽이든 철도 쪽이든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올라가 있는 방산주들 좀 못 잡으신 분들은 또 현대로템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그 저출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확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저출산 현상이 좀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런 군입대 인구가 굉장히 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무기 개발에 좀 힘을 실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뭐 이제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러우 전쟁도 아직 뭐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만에서 얼마 전에 이제 또 선거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뭐 미국과 중국의 또 대립 심화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안 좋은 분위기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또 국방비를 계속해서 좀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아무래도 이 방산 관련 기업들을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이슈를 좀 보자면은 이제 현대로템에서 주요 제품이 이제 K2 전차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폴란드에 이제 1차 수출을 또 했던 상황인데 사실 이게 2차까지도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폴란드 쪽에서 정권 교체 이슈가 또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감으로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실 수출 계약이라는 게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계약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정권이 바로 교체가 된다라고 해서 무효화를 바로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상 너무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2차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마무리 지으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폴란드에서 지금 K2 전차를 기존에 한 1,000대 정도 수입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1차 때 거의 한 180대 정도 지금 수출이 된 상황이고 올해만 해도 한 56대 정도 수출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1,000대를 어쨌든 전부 다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수출을 하려면은 결국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걸쳐서 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주 모멘텀 지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현대로템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27,500원 이하. 네. 그러면 오늘장 공략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티웨이항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가항공사 중에서는 이제 티웨이항공이 가장 대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시아나라든지 대한항공의 이런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이제 겹치는 이제 유럽에 대한 노선을 대한항공에서 이제 TA 쪽에 운수권을 또 이전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합병 이슈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6월부터 이제 유럽 취항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가항공사 중에 가장 대장주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사실 할인율만 보면은 이제 경쟁사 중에 이제 진에어가 가장 이제 높은 편인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나 이런 멀티플 확장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티웨이가 가장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기대감들도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떠한 그런 수익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도 성수기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이제 어제 종가 부근 3,150원 이하대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짧게 3,5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티웨이 항공 만나보셨습니다. 자, 목표가 3,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말씀 또 챙겨주신 분 이슬이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